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최근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거나 손발이 자주 차갑다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아니면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피곤해지시나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혈관이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혈관은 뭘까요? 바로 이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망이에요. 심장이라는 중앙 펌프장에서 시작해서 몸 구석구석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죠.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도로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고속도로 같은 동맥이 있죠. 여기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한 신선한 혈액이 빠르게 목적지로 향해요. 그 다음엔 일반 도로 같은 정맥이 있고요. 여기서는 각 조직에서 일을 마친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마지막으로 골목길 같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젊고 건강한 혈관은 새로 깐 아스팔트 도로 같아요. 표면이 매끄럽고 적당한 탄력이 있어서 교통량이 많아져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로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혈관 노화는 마치 도로가 낡아가는 과정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부터 시작하죠.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여기에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물질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마치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고 거기에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런 찌꺼기들이 점점 쌓여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이때의 혈관은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탄력을 잃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쌓인 찌꺼기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전인데요. 마치 도로에서 큰 바위가 굴러떨어져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일이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럼 혈관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절실하게 와닿아요. 50대 중반의 김 씨는 어느 날부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려왔대요. 처음엔 단순한 근육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죠. 병원에 가보니 다리 동맥에 혈류 장애가 생긴 말초 동맥 질환이었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른 40대 박 씨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하거나 검사해보니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보다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30대 후반의 이 씨는 성기능 장애로 고민이 많았어요. 남성의 발기부전은 종종 혈관 건강의 적신호예요. 성기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5에서 10년 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60대 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안과에 가보니 망막혈관이 막혀서 생긴 망막혈관 폐쇄증이었죠. 눈의 혈관이 막히면서 시야에 검은 점이 생기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혈관 건강이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에요.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말 그대로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혈관 노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듯 혈관 노화도 조용히 진행돼요. 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유독 차갑다거나 조금만 추워도 손끝 발끝이 하얗게 변한다면 이는 말초혈관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별것도 아닌 상처가 잘 안 낫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도 혈관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죠. 특히 눈을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눈꺼풀 안쪽이 창백하다면 빈혈을, 흰자 위에 노란 반점이 있다면 콜레스테롤 침착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눈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위라서 안과 검진을 받으면 혈관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린다거나 귓불에 사선주름이 생긴다면 이것도 혈관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한다면 말초혈관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대체 뭐가 우리 혈관을 이렇게 빨리 늙게 만드는 걸까요? 현대인의 생활 속에는 혈관의 적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스트레스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특히 한국 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과 경쟁적인 문화는 만성 스트레스의 온상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요.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음식들은 혈관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하고 염증을 유발해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자주 먹는 라면, 튀김, 과자, 빵 등에는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도 문제예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당화 반응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앉아서 하는 일이 많은 현대인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혈액이 정체되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져요. 특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직장인들은 다리 정맥에 혈액이 고이면서 정맥류가 생기기 쉬워요. 또한 운동 부족은 심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더욱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네 번째는 흡연이에요.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흡연자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20년 더 많다고 해요.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켜 혈전 위험을 높여요.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해롭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혈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더욱 문제가 되는데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여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예요. 적당한 음주는 혈관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음은 오히려 해로워요.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며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또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이에요. 일곱 번째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미세먼지, 매연, 화학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유입되어 혈관 내벽을 직접 공격해요. 다행히 혈관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음식부터 알아보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의 슈퍼푸드예요. 고등어, 삼치, 청어, 연어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걸 추천해요.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줘요. 견과류도 훌륭한 혈관 친구예요. 호두, 아몬드, 자세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벽을 보호해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호두에는 알파-3 놀렌산이 들어있어 체내에서 오메가3로 변환되고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도 빼놓을 수 없죠. 블루베리, 크랜베리,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줘요. 특히 블루베리는 브레인 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뇌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마늘과 양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재료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혈전 형성을 막고 혈압을 낮춰줘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양파의 큐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생으로 먹기 어려우시면 요리에 충분히 활용해보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해요. 하루 2-3잔 정도의 녹차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카테킨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줘요. 다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의 베타카로틴, 시금치의 엽산도 모두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에요. 토마토는 가열해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콩류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도 혈관 건강에 좋아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해요. 아보카도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통곡물도 혈관 건강에 중요해요. 현미, 귀리, 통밀에는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특히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빵이나 과자류는 혈관에 최악이에요. 이런 인공적인 지방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요. 식품 라벨에서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고 피하시길 바라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도 문제예요. 라면, 찌개, 김치, 젓갈류 등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부담을 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해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디저트도 혈관에 해로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요.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가공음료는 더욱 해롭죠.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가공육류인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것들도 보존료와 나트륨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아질산염 같은 보존료는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고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켜요. 음식만큼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은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약이라고 할 수 있죠.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특히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혈관 신생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우회도로가 생기는 것처럼 기존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경로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가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 형성을 막아줘요. 또한 운동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감소시켜요.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휴식기 심박수를 낮춰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근육이 수축하고 유한하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으로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걸 도와줘요.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육과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거든요.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운동 강도는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가 적당해요.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강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해서 혈관에 해로울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천천히 강도를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보세요. 운동과 식이요법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혈관 건강 수칙들이 있어요. 첫째,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를 끊으면 24시간 안에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금연 후 2주부터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3개월 후에는 폐 기능이 30% 정도 향상돼요.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피하고 침실 온도를 18-22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보호해줘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명상, 심호흡,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40세 이상이면 동맥경화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검사 받으시길 바라요.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 정도를 낮춰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져요. 최근에는 혈관 나이를 실제로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 그 중 하나예요. 16시간 정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세포 자가청소 기능인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혈관 세포들이 회복돼요. 냉온 교대역도 효과적이에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며 샤워하면 혈관의 수축과 확장을 반복시켜 혈관 탄력을 높일 수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의 사우나와 냉수욕 문화가 좋은 예죠. 복식 호흡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낮아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는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사우나나 찜질방 이용도 혈관 건강에 좋아요. 열에 노출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도 향상돼요. 핀란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에서 7회 사우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50% 낮다고 해요. 혈관 관리는 나이에 따라 포인트가 달라져요. 20에서 30대에는 예방이 핵심이에요. 이 시기에 형성되는 생활 습관이 평생의 혈관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금연,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 시기의 혈관은 아직 탄력이 좋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20대부터 시작되는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음주, 흡연 등을 조심해야 해요. 40에서 50대는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때부터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이 시기 여성들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혈관 보호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60대 이상에서는 이미 진행된 혈관 노화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감각 운동도 병행해야 해요. 이 시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중요해요. 또한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지 의사와 상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식품들도 더 소개해드릴게요. 석류에는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줘요. 석류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동맥경화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크초콜릿도 혈관 건강에 좋아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하루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도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인도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강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강황은 호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0배나 높아져요. 생강도 빼놓을 수 없는 혈관 친구예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해요. 생강차를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계피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은 혈당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특히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도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더욱 뛰어나요.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콩 발효식품들도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들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혈액순환을 저해해요. 특히 다리를 꼬고 앉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으면 하지정맥류의 위험이 높아져요. 1시간마다 5분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세요. 간단한 발목 돌리기나 종아리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감정 관리도 혈관 건강에 중요해요. 분노,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특히 갑작스러운 분노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고 6초 정도 기다린 후에 대응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혈관 건강을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하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또한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최소 3에서 6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좋아진 혈관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줄 거예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 기능이 좋아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심장이 튼튼해져서 체력이 좋아지고 말초순환이 개선되어 손발이 따뜻해져요. 혈관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목에서 맥박을 재보세요. 정상적인 맥박은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이고 리듬이 규칙적이어야 해요. 손톱을 꾹 눌렀다가 놓았을 때 분홍색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체크해보세요. 정상적이면 2초 이내에 분홍색으로 돌아와야 해요. 그보다 오래 걸리면 말초혈관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차는 정도도 혈관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3층 정도 올라갔는데 심하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면 심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혈관은 정말 우리 몸의 생명선이에요. 혈관이 건강하면 뇌도 맑아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전반적인 활력도 좋아져요. 반대로 혈관이 망가지면 온몸에 문제가 생기죠. 다행히 혈관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젊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계단 한층 더 걸어 올라가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금연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20년,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기를, 아니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한 혈관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